us to find within ourselves the courage, determination, and the grit required to achieve anything that is truly worthy of accomplishing. Growth only comes through friction, and friction is painful. Friction heats the coals, lights the fire, and sharpens the knife. If you are not uncomfortable, you are not striving. If you are not striving, you are not achieving. And if you are not achieving, you are not growing. The only way to achieve this kind of growth, this kind of true success, is to be all in. To not just give it our best, but to give it our all, every last ounce. Being all in means that no matter what impedes our progress, stands in our way, or attempts to prevent us from achieving our goal, we will push over, jump over, step around, we will even crawl under until we achieve that ambition that we set out for ourselves. I am all in on doing whatever it takes to grow this business and build a brighter future. I'm all in on anyone else who is also all in, both in desire and in action. Are you all in?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네, 엔잡 아카데미 MC 이미연입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파마넥스 특집,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엔잡 식구들도 만족하고 계시죠? 네. 오늘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뉴스킨 코리아의 탑 클래스 강사님들이 전해주시는 원포인트 레슨.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은요, 기초 면역과 위장 건강이라는 주제로 오세정 강사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지지난주에는 사회를 봤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초면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 한번 해봤거든요. 잘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시작할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화면이 잘 나올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은 파마넥스 아카데미 벌써 3주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고 학습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중에선 아니래도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 화면이 잘려서요. 네. 면역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기초 면역을 결정하는 위, 장, 간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거든요. 사장님도 혹시 면역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면역. 면역이 좋아서 뭐 어디가 뭐 코로나도 안 걸렸다. 면역이 안 좋아서 자주 아프다. 이런 이야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많이 듣는데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면역이 뭐예요? 우리 면역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면역이 좋다, 면역이 뭘까요? 네. 채팅을 올려주시면 대화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상태, 병을 면하다. 되게 병을 면하다 있어 보이는 단어네요.
네. 스스로 몸을 지키는 거. 정답이 나왔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요, 외부 공격,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나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부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손상세포가 생긴다든지, 암세포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조건순 사장님, 정답. 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이런 방어막을 가지는 게 면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면역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면역이 좋은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면역이 좋은 상태. 면역은 우리 아까 장벽이라고 했으니까 이 장벽이 막 튼튼하고 막 굳건해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맞아요. 건강한 상태인데 면역이 좋은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약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는 게 바로 면역 시스템이에요. 면역은요,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거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면역이 약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공격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 회복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암세포를 방어하지 못하니까 놓쳐서 계속 생기게 만들어지는 게 면역이 약할 때의 반응이에요. 면역이 강하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면역이 반대로 과하면요. 면역이 강하면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그냥 적당히 '이거는 괜찮아.' 하고 이렇게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예민하게 하나하나 다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난데 내가 나를 잘 못 알아보고 너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잉 면역, 과면역 상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기도 맞아요. 이라고도 하고 또 민감해졌을 때를 알러지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아토피, 천식, 류마티스 요런 것들이에요. 그러게요. 너무나 이 파마넥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레벨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들을 엄청 잘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면역에 관련된 부분은 결론은 이겁니다. 면역의 목표는요, 면역을 최강으로 세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균형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너무 순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해서도 안 된다. 균형이 가장 중요한 면역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질 때 혹은 너무 과할 때 우리 몸에서 보이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좋다, 안 좋다, 내가 적정하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지금 6가지의 체크되는 항목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6가지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도 하나라도 체크되면 그냥 전체가 체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감염이 뭐 감기를 달고 살거나 한 번 걸리면 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막 변비가 걸렸다가 변이 묽었다가 반복을 한다거나 피부가 막 트러블이 일어난다거나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두드러기가 많이 일어난다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다거나 그리고 식후에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뭔가 몸이 기름 낀 느낌으로 굉장히 둔해진다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뭔가 나한테 어떤 반응이 온다. 장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몸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이 면역이 떨어질 때 보내는 신호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2개 이상만 해당이 되셔도 나는 이미 면역이 떨어져서 몸에서 뭔가 결핍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면역을 그러면 내 지금 면역이 떨어졌으면 우리 인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과하지도 바닥이지도 않게 개선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면역이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어쨌든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을 외부적인 어떤 그 유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이 변화하는 면역의 3대 축이 뭐냐면 위, 장, 간이에요. 근데 이 위로 통과하려면 일단 입으로 음식물이든 뭐든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위, 장, 간을 통해서 어떻게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초 면역을 배울 거잖아요. 그 기초 면역을 다루는 핵심인 위, 장, 간을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일단 입에서 들어가서 위는 게이트 역할을 하고요. 장은 가장 중추적인 면역 본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은 해독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떠한 증상 때문에 예를 들어 감기가 너무 자주 걸려서 감기약을 달고 산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약을 먹는다거나 장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장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를 파악하셔야만 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길러서 면역을 키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감기니까 감기 증상에 맞는 뭐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 아까 우리 MC님도 감기 걸리셨다고 했는데 그냥 감기니까 기침 멈추는 뭐 진해거담제, 가래를 없애는 약이라든지 뭐 열을 낮추는 약이라든지 이런 증상에 관련된 약을 먹어서는 절대로 내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다. 면역의 3대 축만 잘 바로잡아도 어디가 고장나서 내가 감기에 잘 걸리는 거지? 어디가 고장나서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지? 무엇이 문제라서 내가 자꾸 이렇게 설사를 하는 걸까? 이것을 알아야만 솔루션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솔루션을 해결하는 것까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건 어쨌든 들어왔는데 뭐가 됐든 흙을 먹었든 음식을 먹었든 뭔가가 들어왔는데 내가 괜찮은 걸 먹었는지 안 괜찮은 걸 먹었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 게이트가 뭐다? 위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아무거나 입에 막 집어넣잖아요. 장난감인지 뭐 그냥 입에 넣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일단 무조건 입으로 다 넣는데 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 위를 지나거든요. 그래서 위의 첫 번째 기능은요, 음식물의 소화도 있지만 세균과 박테리아를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위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주지 못하면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세균과 박테리아들이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는데 이 방어해주는 두 가지 위의 기능이 위산이 강한 산성, 정말 우리 리트머스 시험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이 테스트 되게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위액을 테스트해 보시면 완전 새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2 정도 되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어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세균들이 살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음식물들을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 것도 위산이 하는 역할이에요. 쪼개주는 걸 지금에 하지는 않거든요.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막이 있어요. 사실 위산이 엄청 강해요. 강산을 한번 아무 물건이나 떨어뜨려 보면 부글부글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세균, 바이러스를 다 없앨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산성을 띠고 있는 이 위산을 내 장기인 위가 잘 가지고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코팅이 필요해요. 코팅. 코팅되어 있지 않으면 위산이 부식하겠죠. 위가 부식하겠죠. 위에 구멍이 뚫리겠죠. 그래서 잘 코팅해 주는 게 바로 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막. 끈적끈적한 이 점막이 내 강한 위산을 내 위가 공격당하지 못하도록 나의 조직까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잘 나와야 되게 중요한 건데 위산이 나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산도 적당한 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면역에서 핵심 키워드는 균형이에요. 균형. 많지도 작지도 않은 이 균형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산도 사실 산성은 되게 강한데 이 산성이 강한 게 적당히 있어야 돼요. 양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요. 저산증이라 그래서 강하게 박테리아 이렇게 막 살균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세균이 감염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균이 감염이 되면 위 사이사이에 세균이 들어가 가지고 구멍을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려요. 뚫리면 아까 그 점막이 뚫리게 되면 위에 구멍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렇게 되면서 위염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위염이 오게 되는, 이 위산이 부족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쓰면 그래요. 노화. 노화. 노화는 나이랑 상관없죠? 많이 쓰면 그래요.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위가 산이 적당하게 나올 정도로 내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안 나와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축돼서 위염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고 자주 체하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게 위산이 부족한 저산증. 그리고 다음 증상이 뭐 과산증이에요. 많이 생겼을 때. 많이는 왜 생기겠어요? 내가 뭔가 분해해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과산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뭔가 내 위에서 막 단백질을 너무 많이 분해해야 될 만큼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술을 먹는다거나 약을 먹어가지고 이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뭔가 좀 중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들게 하면 위산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우리 인재 사장님이 끄떡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신 걸로 알고. 그렇게 되면은 위산이 되게 많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스로 위가 담을 수 있는 점막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점막을 뚫고 위에 구멍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가슴이 쓰리고 공복이 되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산을 우리가 강한 산이어야 세균과 박테리아를 이렇게 중성화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 강산을 좀 중성화시키고 염기성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리코박터균이에요.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점막에 있는 부분에 헬리코박터가 탁 붙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을 약간 염기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또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려요. 그래서 위산이 또 그 헬리코박터균 같은 게 또 많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 위산 과다증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위염 같은 이런 질병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위산이 과다하던 과다하지 않던 내 위 자체를 보호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위가 공격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위산이 많고 안 많고도 중요하지만 이 위산의 액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알로에 겔 PX예요. 알로에 겔 PX 잘 보시면요. 이게 그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이 공식적인 효능 효과에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위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장 건강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은요, 다 점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위장뿐만이 아니라 소장, 대장, 이 모든 장의 점막을 탄탄하게 진정시키고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로에 역할인데요. 알로에가 사실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좋은 알로에를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IASC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 인증은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는 원료가 되냐면요. 알로에는 껍질에 독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껍질까지 통째로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를 첫 번째로 봅니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세만난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그 점막을 증진시켜주는 핵심 성분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공, 보관, 유통 과정에서 이 아세만난이 없어져요. 가열을 하거나 유통하는 3시간만 지나도 이 아세만난이 없어지거든요. 폴리만난이. 그래서 이 알로에의 그 우리 점막을 보존시켜주는 이 주성분이 파괴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 라벨에 표시된 성분과 실제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인증받은 제품들로만 해야 결국에는 우리 위장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산과 점막의 균형 회복을 도와주는 튼튼한 위를 만들어주는 제품이 알로에겔 PX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입니다. 아까 위, 장, 간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내려가서 이제 어쨌든 게이트를 지나가서 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장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영양소를 흡수하고요,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변으로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뭐냐면 면역세포의 70%가 위치합니다. 얘는 면역세포는 또 어디에 들어있느냐면요. 아까 위도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점막이 뚫리면 안 된댔죠? 근데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의 70%, 장 점막의 면역세포가 70%나 살고 있습니다. 장 점막이 없어지면 면역세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뚫리지 않으려면 장점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막은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점막을 갉아먹는 것들이 뭐예요? 음식.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만약에 위장이 고장나 버려서 세균이 뚫려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균이 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위장이 고장나서 세균이 방어가 안 되면 이 세균이 장을 공격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 음식물 찌꺼기랑 함께 독소 같은 것들이 내 몸속에 쌓입니다. 근데 이 장점막들이 필터링 역할을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이제 변으로 노폐물들은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장점막,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얘를 넣어줘야 면역세포가 필터링해서 내보낼 거 내보내고 내 몸을 지켜주는데 너무 많이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너무 많은 쓰레기가 뭐냐면 가공식품, 당이 너무 많은 음식, 그다음에 항생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내 장을 괴롭히는 너무 많이 자극시켜주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딱 균형이 중요하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유익균, 유해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때로는 유익균이 많을 수 있고 때때로는 유해균이 많을 수 있는데 내 장에서 알아서 유해균이 많으면 내보내고 유익균이 작으면 생성시키고 요런 기능들이 원래 있거든요. 요 기능들이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잘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도 유산균도 유해균도 아닙니다. 그냥 그 내 몸 자체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내가 정화하는 정화 시스템인데 이 자정 능력이 떨어질 만큼 아까 가공식품, 고당식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장 점막이 멀쩡할까요? 틈이 벌어질까요? 너무 부풀어서 틈이 벌어지겠죠. 막 음식물들이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서. 그러면 그 장 사이사이에 점막을 뚫고 누수가 생깁니다. 아까 내 장에 뭐가 들어왔어요? 독소랑 세균 조각이랑 막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장 사이로 잘 막혀가지고 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내 몸속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누수가 되면 가스가 새든지 독소가 새든지 새버리면 몸 자체 전신에 염증이 생기고요. 아토피가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도 장에 누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알러지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이다. 왜 이 전신 질환이 이런 것들이 생기냐라고 하면 온몸에 독소들이 돌아다니니까 뇌로 가면 뇌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위로 가면 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을 뚫고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걸 하려고 하는 제품이 바로 뭐다? 바로 이 메타예요. 메타가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성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유산균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요 얘네들은 넣어줘도 안 넣어줘도 괜찮거든요. 사실 왼쪽에 있는 이 안토시아닌 퍼플 블렌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안토시아닌 이 3종 퍼플 블렌드를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논문으로 보여드리면 안토시아닌 이 블렌드 자체가 장내 불균형 개선을 해결해줘서 위장관을 다 보호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절해줘서 장 점막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고요. 염증 유발에 침투를 하지 않게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안토시아닌 이 세 가지 블렌드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내 몸에 있는 이 대사 질환을 다 도움을 준다라는 이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메타는요, 유산균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먹는다고?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내 온몸의 독소가 돌아다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먹어준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에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간으로 갈 거예요. 간은 사실 이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위에서 갖고 장에서 또 노폐물 뺄 거 뺐는데 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5가지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독 기능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독, 디톡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디톡스를 시켜주는 가장 메인 기관이 바로 이 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대사 기능이에요. 간에서 대사 기능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이 면역 자체를 아주 올려주는 핵심 기능이 바로 간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네 번째가 담즙, 다섯 번째가 단백질 합성이에요.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속에 독소가 많아서 해독 단계부터 막혀버리면 2, 3, 4,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번까진 잘 됐는데 독소는 어떻게든 해결했는데 대사 기능이 막혀버리면 3, 4,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1번, 2번 이야기, 해독과 대사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3, 4, 5는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1번, 2번이 되면 3, 4, 5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기능과 대사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해독 기능에서 중요한 걸 또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몸속에 이제 그 대부분의 염증과 독소들은요, 지방의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지방들을요, 잘게 쪼개서 원래 물과 기름은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안 섞여요. 근데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걸 섞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잘게 쪼개서 물에 녹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1번 쪼개기 단계고요. 버리는 기능이 물에 녹여서 버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독소를 쪼개가지고 간이 해독할 때 쓰이는 효소가 뭐냐면 AST, ALT, 감마 GTP, ALP 요런 효소들이 쓰이거든요. 근데 얘는 간에 원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해독할 때 쓰여야 되는데 얘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점막. 그죠? 그래서 간도 그 벽이 중요한데 간세포를 찍고 피 밖으로 나와 버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 수치가 높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간에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간에 안 있고 피까지 흘러나갔어. 그러면 간세포가 손상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 손상이 있어요? 아니면 간 수치가 높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간 수치 성분 지표가 ALT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얘가 혈액에서 원래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인다? 그러면 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핵심 제품 2가지가 있습니다. 간에 도움이 되는 게 리뉴하고 리버 포뮬러인데요. 리뉴하고 리버 포뮬러 동시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뭐냐면 밀크시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밀크시슬이라는 성분이 먹었더니 뭘 해준다? 간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줘서 찢어진 간세포 붙여주고 그래서 AST, ALT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내 몸에 간 수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기본적인 해독 기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밀크시슬입니다. 그런데 리뉴하고 리버 포뮬러 둘 다 이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성분이죠. 부재료, 우리 부재료. 홍길동 있죠. 홍길동이 달라요.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이 부재료가 사실은 원재료죠. 이 원재료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 리뉴에 들어가 있는 3가지 성분은요. 해독과 황산화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리버 포뮬러에 들어있는 이 나머지 부영제들은요,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나는 처음부터 해독 기능 자체가 잘 안 된다. 여기 앞에 나왔죠? 해독 기능 자체가 잘 안 된다. 뭔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리뉴가 좀 더 맞고요. 여기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대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2번을 드시면 됩니다. 리버 포뮬러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간 수치가 좀 더 안 좋아. 내가 간이 조금 더 나빠.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같이 드셔도 됩니다.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시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30초만 더 써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영양제들은 시중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왜 파마넥스를 먹어야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로에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뭐 비타민으로 밀크시슬 제품 진짜 많은데 내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흡수를 얼마나 열심히 시켰는지 배웠잖아요. 흡수를 시키려고 총력을 다해가지고 엄청난 기술들을 넣어가지고 파마넥스를 만드는데 일반적인 제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흡수를 못하면 내 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제여도 흡수 못하고 남으면 찌꺼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찌꺼기랑 쓰레기는 뭘 해야 돼요? 해독해야 되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영양제나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몸의 흡수율이 좋아야만 남은 부산물이 없어서 해독할 것이 없이 내 몸에 쫙쫙 흡수되고 이 모든 기능들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면역은 뭐만 지키면 된다? 위, 장, 간만 지키면 된다를 이해하셨다면 저는 오늘 모든 역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 평생 건강은 위, 장, 간이다. 그죠? 제가 진짜 들으면서 뜨끔하기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아주 열공을 했습니다. 우리 전직 또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이셨던 오세정 강사님의 똑부러진 또 강의였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네, 우리 엔잡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19일 화요일 7시 반, 또 21일 목요일 8시, 23일 토요일 2시 진행하는 또 강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또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오늘부터 시작했던 이 프로모션 공지들 또 미리 나갔지만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되셨거나 나는 모르고 있다 하신다면, 아직 널널하게 또 있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거는 25일부터 진행되는 프로모션이지만 지금부터 전달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플레이에 대한 공지입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새롭게 공지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드레스 코드는 전체가 여름 바캉스 룩입니다. 편하게 입고 오시고요. 1일차 저녁에 스타클럽 달성자를 위한 행사에 실버와 골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빨리 준비를 하셔서 또 멋지게 또 우리 뉴스키너는 드레스 코드에 굉장히 또 일가견이 있죠. 멋지게 해서 반짝반짝거리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일차에는 워터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실 때 좀 추우실 수도 있으니까 우비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갈아입으실 옷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일차 6시 반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타클럽 디너 쇼가 진행되거든요. 이때는 스타클럽 달성자만 가능합니다. 근데 8시부터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해서 그 박경림 토크 콘서트와 너도 가수다? 네, 어쨌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에 일반 등록자 분들도 함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일반 등록하셨던 분들은 이 만찬 장소에는 오시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식사하시고 8시까지 늦지 않게 다시 영화의 전당으로 오셔서 함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즐겨주시면 됩니다. 완전 굿뉴스죠?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일반 등록도 다들 하셨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이 아닌 또 외국인을 우리 또 글로벌 비즈니스다 보니까 초대하시는 경우에는 참가자 이름란에 꼭 영문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동시 통역이 가능한 또 필요한 인원수를 체크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참고하셔서 꼭 영문 이름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스타클럽 달성자가 예상보다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일반 등록자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이나 등록하실 때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전달을 조금 해주시고 이해하셔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뉴플레이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플레이 때 이제 단 일주일만 진행하는 프로모션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저희 또 파마넥스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있는 제품들이 또 다 있다 보니까 참고하셔서 미리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부산에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등록 부스는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합니다.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네, 2번째 시간입니다. 2번째 강사님 너무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 이번 시간에는 기초 영양과 항산화라는 주제로 건강의 핵심인 영양 밸런스와 항산화의 중요성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유광진 강사님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기초 영양과 항산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꿈에 그리던 슈퍼카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차에 여러분 어떤 연료를 넣으시겠어요? 가장 저렴한 일반 연료를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가짜 휘발유를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차의 성능을 100% 끌어내고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해줄 최고급 연료를 넣으시겠어요? 아마 모두 최고급 연료를 선택하실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그 어떤 슈퍼카보다 정교하고 소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밀한 기계입니다. 이 소중한 몸에 어떤 연료, 즉 어떤 음식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활력, 기분,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결정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탄수화물이고요. 바로 쓰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주력 연료입니다. 밥, 빵,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죠. 우리 몸이 가장 빠르고 먼저 사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탄수화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두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튼튼한 차체를 만드는 건설팀의 역할을 하는데요. 고기, 생선, 달걀, 콩에 풍부하고요. 우리 몸의 세포, 근육, 피부 등을 만들고 손상된 곳을 끊임없이 보수하고 재건하는 역할을 단백질이 합니다. 그 다음이 지방입니다. 비상시를 위한 예비 연료이자 우리 몸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요. 또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합니다. 지방이 나쁘다라는 또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좋은 지방을 꼭 섭취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바로 연료,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핵심 연료이고요. 그런데 자동차가 연료만으로 달리지 않죠. 엔진 오일도 필요하고요. 냉각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보조 오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지원팀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를 직접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섭취한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에너지로 잘 전환되도록 돕고 방금 파트 1에서 들었던 면역체계, 그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등
우리 몸의 수백 가지 중요한 신체 활동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특히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가 아주 쉽고 채소와 과일조차 이제 예전과 다르게 예전과 같은 영양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심하게는 3분의 1밖에 영양소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영양소가 대폭 감소한 상태이죠.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어떤 영양의 격차,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전쟁이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깎아놓은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깎아서 잠시만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두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오른쪽 사과처럼 표면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갈변이라고 부릅니다. 갈색으로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예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사과가 천천히 녹쓰는 현상을 이 갈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과가 산화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갈변 그런 현상이 우리 몸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우리 몸을 자동차로 비유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오죠.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찌꺼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찌꺼기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을 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 부품이 서서히 녹이 슬어서 신차 때는 쌩쌩 날아다니지만 그리고 자동차를 오래 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품이 망가지고 결국엔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이 그럼 이렇게 계속 녹슬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활성산소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방어군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안정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는 아주 영웅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시 라디칼 등등등등 굉장히 여러 종류의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방식이나 공격하는 부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활성산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선 다양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 역할을 하는 히어로들이 뭉친 어벤져스처럼 수용성 항산화제는 세포질에서, 지용성 항산화제는 세포막에서 활약하며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스트레스, 환경오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불규칙한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우리 몸의 자체 방어력으로는 매일 발생하는 활성산소, 자동차의 배기가스처럼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공격을 다 막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으로는요. 여기서 또 항산화 영양소의 어떤 영양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파마넥스의 뛰어난 과학력으로 탄생한 라이프팩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팩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 라이프팩을 저는 매일의 영양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파마넥스는 이 신뢰를 과학으로 증명하기 위한 6S 품질 공정으로 아주 엄격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내죠.
우리 라이프팩은 이 라이프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 편이 넘는 연구 논문을 검토해서 이 라이프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라이프팩에는 무려 40가지 이상의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염, 스트레스,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우리 몸은 끊임없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데요. 이 라이프팩은 항산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다양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세포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항산화 성분들을 좀 강조해 보자면 대표적으로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 당근의 주황색, 옥수수의 노란색 색소가 바로 이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인데요. 과일과 채소에 이렇게 다채로운 색을 부여하는 색소 성분이 바로 카로티노이드고요. 이런 어떤 색소 안에 우리 몸을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라이프팩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핀, 루테인, 알파카로틴 등 6가지 카로티노이드가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가 바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도 8가지 이상의 천연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수용성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20가지 이상의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과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인 폴리페놀, 그리고 퀘르세틴, 알파리포익산,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셀레늄, 구리, 아연, 망간 등 항산화 효소의 보조 인자들까지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어떤 항산화 성분들은 각각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섭취를 하는 것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라이프팩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그 탁월성이 증명되어 있는데요. 라이프팩은 이중맹검 위약 대조 연구에서 항산화 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종합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입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신 신문 기사를 보면 라이프팩이 세계 최초로 3대 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3개의 인증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각각의 인증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품이 3곳의 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고요. 제가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3대 기관의 인증을 모두 테스트한 영양제가 없는 걸로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나와 있고요. NSF는 유해 물질, 부재 등을 검증을 하는 기관이고요. 컨슈머랩닷컴은 그리고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서 성분 함량, 순도 등을 테스트하는 기관이고요. BSCG는 운동선수들을 위해 금지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세계 최초로 3대 기관의 인증을 최초로 통과한 대표 제품이 바로 우리 라이프팩입니다. 라이프팩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G3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한 방에 제공해주는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독점적인 슈퍼 과일인 객 플러스 3가지의 슈퍼 과일이 함께 조합되어 있는 지구상에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항산화 주스입니다. 이 G3 안에는 정말 압도적인 어떤 항산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객 열매 덕분에 G3는 토마토보다 70배나 많은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G3 안에는 당근보다 단위 함량으로 비교했을 때 10배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도 8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G3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리포카로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 리포카로틴은 지방산이 이 영양소를 코팅하고 있어서 이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어떤 형질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G3 안에 들어가 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흡수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천연적으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이 G3, 객 안에 들어가 있는 리포카로틴이라고 하는 이런 형질 자체가 그냥 자연적인 형태로 우리 몸의 항산화 성분들을 아주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아무리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먹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해도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 먹는 제품이 정말 내 몸에 효과가 있나?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 몸의 어떤 건강의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이거 먹으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추측의 영역에서 전개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추측의 시대를 끝내는 혁신적인 기기가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프리즘 아이오입니다. 프리즘 아이오는 우리 파마넥스의 수십 년의 항산화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스마트 기기입니다. 피를 뽑거나 아프게 우리 몸을 무언가로 이렇게 찌르지 않고도 단 15초 만에 우리 몸의 항산화 영양 성분을 측정하는 혁신적인 기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로티노이드 기억나시나요? 베타카로틴도 말씀드렸고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말씀드렸죠. 바로 대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를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자, 이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장비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프리즘 아이오는 그냥 어떤 마법이 아니고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라만 분광학이라고 하는 과학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이 프리즘 아이오의 초정밀 센서가 이제 우리의 현재 항산화 방어 능력을 숫자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그냥 성적표가 아니고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출발점이자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의 건강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라이프팩과 G3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파마넥스의 대표 항산화 제품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유스스펜3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꾸준하게 섭취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한 뒤에 다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들을 만나서 프리즈마이오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제품을 먹은 다음에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쟁회사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프리즈마이오가 측정하는 이 숫자는 이제 파마넥스가 열어가는 개인 맞춤형 웰니스라는 거대한 미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파마넥스와 뉴스킨이 그리는 미래는 프리즘 아이오를 통해 얻은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식단, 운동, 그리고 당신에게 꼭 맞는 영양 솔루션을 추천해주는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제품을 유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관리하는 토탈 웰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프리즘 아이오의 등장은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제 단순히 제품을 권하는 시대를 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함께 설계하고 목표 달성을 돕는 웰니스 코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업에 엄청난 기회가 될 금수저와 같은 도구, 바로 프리즘 아이오가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책, 우리 제품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프리즘 아이오까지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측을 멈추고 확신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자연에서 꼭 과학으로 증명한다라는 파마넥스의 슬로건이 막 생각이 나네요. 영양 밸런스와 이 항산화를 어떻게 증명할까?
네, 바로 프리즈마이어죠. 너무나 또 기다려집니다. 네, 유강진 강사님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네, 20일 또 수요일에는 염증과 노화의 비밀 주민의 강사님, 에이즈락 삼총사 노희연 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니까요. 또 많은 기대하시고 초대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네, 이상 또 이렇게 오늘 하루 또 엔잡 아카데미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끄지 마시고 초대해 주신 분과 함께 또 나는 어떤 걸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는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꼭 한 가지씩 공유하시고 마무리